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김은경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오는 11일에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관악구 을선거구 후보자의 공약과 정견을 듣고 이를 유권자들이 비교하여 판단하도록 마련된 자리입니다. 토론회에 초청된 후보는 공직선거법에 근거하여 선정되었으며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에 추첨에 의하여 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회에 참석하신 후보를 좌석 순서에 따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호 1번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신환입니다. 예,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기호 6번 무소속 김희철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희철 후보입니다.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호 4번 통합진보당 이상규 후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상규입니다. 예,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토론 주제와 진행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 주제는 서울특별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와 관악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지역 언론사로부터 추천받은 의제 중에서 3개의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토론은 다음에 마무리 발언을 제외하고 4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토론 방식은 먼저 각 후보가 기조 발언을 하고 이어 사회자 개별 질문에 따른 후보자 보충 질문 형식의 토론을 한 다음 각 후보의 공약 발표와 공약에 대한 상호 토론을 한 후 각 후보자가 주도권을 갖고 진행하는 토론을 하고 끝으로 각 후보가 마무리 발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어 각 후보의 기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첫 번째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 시작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관악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 오신환입니다. 이번 4월 11일 총선거는 관악의 미래 10년을 앞당기느냐 아니면 과거 미래 10년으로 돌아가느냐 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우리 관악을은 24년간 국회의원의 정당이 바뀌지 않은 지역입니다. 주민 여러분, 지금 관악의 모습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무려 6번에 걸친 24년 동안 바뀌지 않는 이 지역, 이제 꼭 한번 바꿔주십시오. 국회의원이 4년간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 있어야 관악을 위해서 일하지 않겠습니까? 깃발만 꽂으면 당선될 수 있다면 누가 지역 주민 섬기며 관악의 발전을 이뤄내겠습니까? 이제 젊은 일꾼 저 오신환이 관악 발전을 이뤄내겠습니다. 다음은 무소속 김희철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기호 6번 김희철 후보입니다. 네, 그동안 저는 관악구청장 8년 그리고 국회의원 4년을 아무 대가 없이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무 대가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국감 스타 그리고 입법우수원, 대한민국을 빛낸 인물 대상 그리고 구청장 때는 청렴대상을 수상을 했고 국회의원 때도 대한민국 청렴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저는 난곡 6차선을 확장을 했고 그리고 신림선 경전철 사업을 금년에 착공을 하고 이 난곡선 경전철 사업은 주민 여러분과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MB 정권을 심판을 하고 그리고 관악 발전을 시킬 이 김희철에게 정해진 발언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다음은 통합진보당 이상규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존경하는 관악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권 단일 후보 기호 4번 이상규입니다. 독재 정권의 악몽인 민간인 사찰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청와대가 지시하고 관리했다고 하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서 충격을 더해주고 있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은 말이 없고 새누리당은 오히려 물타기로 깨어있는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통탄할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부패 비리 정권 그리고 사찰 강압 정권 심판합시다. 그래서 이번 총선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국이 관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야권연대 상징 지역에서 잘못하면 새누리당이 어부지리를 얻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죠. 야권연대로 총선에서 승리하고 정권 교체를 할 수 있을지 그 여부가 관악에서부터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MB심판 정권 교체를 위한 관악 주민의 전략적 선택이 절실합니다. 투표용지 두 번째 칸에 있는 야권 단일 후보 저 이상규를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새 후보의 기조연설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럼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토론회는 발언 시간을 엄격히 제한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후보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잘 지키셔서 토론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토론회는 여기 계신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유권자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한 자리입니다. 각 후보께서는 상대 후보에 대해 인신공격이나 비방 발언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자가 개별 질문에 의한 후보자 상호 토론 순서입니다.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 답변자는 2분 이내에 답변하시고 다른 후보가 30초 이내에 보충 질문을 하면 답변자는 다시금 2분 이내에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 김희철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북관계 개선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최근 북한이 실용위선이라고 밝힌 광명성 3호 발사 계획을 핵무기 장거리 운반 수단을 개발하기 위한 중대한 도발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관계가 또다시 불확실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남북관계는 MB정부가 이제 들어서면서 과거에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와는 달리 북한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경색 국면으로 이렇게 접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일 사망 이후에 김정은은 체제가 들어서면서부터 MB정부의 비핵 3천으로 이제 대표되는 대북 강경 정책이 실패로 인해서 남북 대화가 실종이 되고 북핵 문제는 방치되었으며 안보 무능과 함께 북한은 대중국 의존마저 이렇게 심화시켜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북핵 문제와 2010년도 3월 26일 날 천안함 사태 이후 MB정부가 발표한 5.24 조치가 남북관계 개선을 막는 가장 큰 문제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에서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차례의 육자회담을 통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크게 기여해왔으나 MB정부 들어서는 단 한 번도 육자회담이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B정부 들어서 정치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이 5.24 조치를 해제하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육자회담을 빠른 시일 내에 개최를 해야 됩니다. 또한 지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이어오던 6.15 선언과 14선언의 합의사항을 즉각 이행하여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남북 위기를 풀어가야 하겠습니다. 예, 이에 대하여 이상규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 6.15 공동선언이나 14선언의 이항과 같은 아주 중요한 대목을 잘 짚어주셨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이 긴장된 국면 때문에 이 한반도 외교의 주도권이 미국 또는 중국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다시 한국이 그 중심에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이명박 정부가 가장 치중을 해왔던 비핵 개방 3천으로 대표되는 이 대북 강경 정책의 그 실패로 인해서 남북 대화가 실종이 되고 북핵 문제는 방치됐으며 이 안보 무능과 함께 북한의 대중국 의존마저 이렇게 심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문제와 2010년도 3월 26일에 그 천안함 사태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5.24 조치를 해제함으로써 이러한 그 남북 관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 한반도에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은 오신환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예. 남북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퍼주기식의 햇볕 정책이나 지금 MB 정부의 고립 정책이든 일관되게 북한의 정권들을
체제 유지로 인한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김희철 후보께서는 지금 북한의 인권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과연 그 탈북자 송환 문제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상 북한이 탈북자 송환 문제는 이건 인륜에 관한 문제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면 거의 다 이 감옥 생활을 하고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이렇게 끊는 이러한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 북한의 인권 문제는 더욱더 구체화해서 이런 것이 없도록 우리는 중국이나 또 미국 등에게 이러한 국제적인 관계를 계속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을 그 설득을 내서 북한으로 다시 송환을 못하도록 하는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북한에서 정말 암흑 속에서 허덕이는 우리의 북한 동포들을 구출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한반도의 평화하고 세계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아까 이상교 후보께서 질문도 했습니다만 의사 조치를 빨리 이것을 이 MB 정부가 해제를 해서 이와 같은 문제를 앞당겨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예. 이번에는 이상규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사회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질문 내용은 2010년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540만 명에 달하고 있고 노인 인구 비율은 11.3%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나 복지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데요. 따라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실질적인 종합대책이 필요한데 후보자께서는 어떤 정책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50대 이상 어르신들께서는 이번 선거에서 새누리당을 지지하기보다는 진보정당이 추구하는 야권연대를 선택해야 할 겁니다. 이 보편적 복지정책, 노인 복지정책도 노후의 생활안정과 의료 혜택을 가져올 수 있는 이 야권연대가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죠. 먼저 그 기초노령연금 문제입니다. 지금 약 9만 원 정도 선인데 이건 담배값에 불과합니다. 2016년까지 2배로 인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은 여러 차례 이 기초노령연금에 관한 견해를 바꿔왔고 결국에는 이번 총선 공약에서 빠져 있습니다. 노인 공경 정신이 0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르신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사실은 일자리죠. 일자리가 있어야만 생활도 영위할 수 있고 건강도 유지하며 사교 생활도 가능합니다. 야권연대는 이 노인 중심의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일하면서 생활과 건강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에 관한 문제인데요. 연간 병원비 상한선을 100만 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노인 질병에 대한 예방 관리 프로그램을 테마형 보건시설을 통해서 국민 주치 제도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사각지대인 55세에서 65세 사이의 대책도 시급히 마련이 좀 돼야 됩니다. 퇴직 후 그리고 연금 지급 전의 빈곤을 방치하기 위해서는 정년을 연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재취업 지원 시스템을 잘 마련해서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해야 합니다. 진보정당 중심의 이 야권연대는 노인들, 어르신들 공경하면서 노인들과 함께 복지사회 만들겠습니다. 예, 이상규 후보의 답변에 대해서 오신환 후보 질문해 주세요. 예, 기초노령연금법 부칙에 보면 18대 국회가 구성이 되면 특위를 구성하고 연금을 확대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이미 시행을 되고 확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그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 과정에서 60대, 50대는 이미 끝났으니까 20, 30대로 나이를 속여서 여론조사를 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와 또 많은 어르신들이 5, 60대라고 누르면 그냥 전화를 뚝 끊어버리는 이런 여론조사 방식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어르신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계신데요. 여론조사를 개선해서. 네, 질문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여론조사 개선 방안이요? 예.
어르신들이 여론조사로 인한 지금 많은 이 주제가 고령화 사회 대책인데 네. 뜬금없이 여론조사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토론에 이게 좀 기본이 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많은 의혹과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 여론조사로 인한 지금 질문은 다 끝나셨고요. 예, 답변은 제가 하는 겁니다. 예. 답변하시죠. 예, 저는 어쨌든 이렇게 사실은 그 새누리당의 오신환 후보에 대해서는 저는 그 전에 이제 서울시 의원으로 활동할 때도 상당히 이제 열심히 활동을 의욕적으로 잘했다 이런 이제 평가도 있고 저도 옆에서 그렇게 지켜봤기 때문에 참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처럼 토론의 주제와 관련이 없는 것을 억지로 끼워넣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이 전형적인 한나라당 방식을 구태의연한 모습을 이렇게 답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아주 안타깝고요. 이번 선거가 정책 선거로 잘 진행되기를 다시 한번 좀 당부를 드립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실제로 이제 어르신들께서 그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나이를 실제로 밝히면 전화를 뚝 끊더라. 그거는 여론조사 기간의 샘플 조정 문제에 관련된 것이지 그 어떤 다른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 노인 공경, 이 효도하는 정당 이런 차원에서 놓고 보더라도 여론조사 방식에 일정한 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통합진보당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야권연대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이 노인 종합복지대책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고 이것을 보다 잘 실행할 생각입니다. 투표용지 두 번째 칸에 있는 저 이상규를 지지해 주신다면 충분히 그런 종합대책을 실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은 김희철 후보 질문해 주세요. 예, 그 고령화 사회 대책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고령화 사회 대책의 가장 큰 문제가 기초노령연금과 이제 틀리 이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에서는 이제 다양한 고령화 사회 대비 그 대책을 내놓고 이제 계신데 이에 대해서 예산 소요액은 구체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으나 그 재원 조달 계획은 구체적인 그 예측이 없습니다. 증세 방안이나 국고 지원 및 지방비 매칭 등으로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이 있으시면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그 재원 마련 방안이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그걸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아주 고맙고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주 이제 간단하게 복지 재원 확충에 대한 그 야권 연대의 방안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소득세에서는 1억 5천만 원 이상 연봉되는 요 구간에 대해서 한 2조 원 정도의 추가 그 세금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법인세를 좀 증세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1,000억 이상 이제 그 수익이 나는 약 한 200대 기업에 대해서 세율을 이제 인상하게 되면 12조 정도의 세원이 마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종부세나 그리고 금융과세를 이제 종합과세를 하게 되면 여기서 약 3조 정도의 세원이 마련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과세 감면 조치가 워낙 많아서 세금 행정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로 누더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정상화시키게 됐을 경우 10조 원 정도가 가능합니다. 이것만 해도 29조 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어르신들의 치과 진료, 틀니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한다거나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하는 문제, 더 나아가서는 경로당 지원이 그 이명박 정부 때 끊겼던 것을 다시 정상화시키는 문제까지 전부 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방안으로서 야권 연대는 노인 복지 정책 제대로 실행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오신환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학 등록금 인하 방안에 관한 것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생이 있는 가정의 경우 1년에 1,000만 원 내외의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가계 부담이 심각한 실정이고 대학생들이 실제로 아르바이트로도 등록금을 마련할 수 없어 실용불량자마저 양산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등록금을 낮출 수 있는 정책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대학 등록금 문제는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굉장히 큰 가계 부담으로 인해서 이게 한 개인 대학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한 집안의 문제, 그리고 사회의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이 현실적인 가계 부담을 감안하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첫째는 우선 그 재정 투입을 통한 등록금 인하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둘째로 대학 스스로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올해는 실제로 정부가 1조 7,50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재정을 투입하고 국가 장학금 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제 초기 2007년도에 대비 20배 수준의 확대를 말씀드리는데요. 국민 세금만 무조건 쏟아붓는 게 아니고 또한 대학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통하여 대학 등록금 인하를 함께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부실 대학에 대한 구조 조정 통해서 강도 높게 진행하면서 이런 대학 등록금 문제에 대한 부분도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실질적인 대학 등록금 인하가 2017년도까지 단계적으로 반값 등록금에 대한 실질적인 실천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 등록금 문제는 그 과거 그 사실을 들여다보면 노무현 정부 당시에 이미 43%의 큰 폭으로 대학금 등록금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의 4% 인상률, 그 책임에 대한 부분은 다소 논란이 있겠으나 어쨌든 지금 대학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모든 조치들에 대한 노력은 우리 새누리당에서 재정 투입과 대학 자체 자구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신환 후보의 답변에 대해서 김희철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예, 이 반값 등록금과 이제 관련해서 새누리당은 지난 그 대선 때 대통령의 공약이었음에도 이를 파기했습니다. 이제 저를 포함한 야권이 주장하는 진정한 반값 등록금의 그 정책이 그 아니라 국가 장학금 지원과 일부 등록금 인하를 통해서 반값 등록금의 실현과 이제 비슷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이제 공약을 했습니다만 장학금은 일부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진정한 반값 등록금 정책이 아니며 등록금으로 이제 고통받는 이런 학생들을 우롱하는 이 처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질문. 예. 여기에 대한 견해를 좀. 예, 그렇습니다. 그 반값 등록금 문제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물론 정부의 많은 노력들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의 자구 노력들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우리 대학생들이 또 가계 부담에 대한 부분들을 줄여나가기 위한 그 반값 등록금 현실화하는 부분들은 우리 모두가 함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이제 단계적으로 2017년도까지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자 하는데요. 김희철 후보께서 말씀하신 그 대학 국가 장학 사업 규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우리 학생들에게 등록금 인하에 대한 부담을 줄여 나가고자 하는 뜻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35% 정도를 줄여 나가고 또한 그 회계 투명성 제고를 통해서 나머지 15% 정도의 대학금 등록금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노력을 통해서 실질적인 우리 대학생들에게 등록금 인하가 반값 등록금의 실질적인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들을 2017년도까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상규 후보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원래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반값 등록금을 얘기를 했었는데 당선되고 나서는 그렇게 약속한 적이 없다고 발뺌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반값 등록금에 대해서는 이건 이제 문제가 있다, 복지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반값 등록금 문제가 워낙 사회화되니까 이제 와서 이제 이거를 들고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하려면 기성예비 문제, 법정 분담금 문제, 그리고 2월 적립금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규 후보 말씀하신 지금 반값 등록금 문제는 사실 현실적으로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현실을 감안해서 재정을 투입하고 말씀하신 대학의 자구 노력들이 함께 조치가 되면서 실질적인 우리 대학생들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말씀하신 그 기성예비 문제 그리고 전입금 문제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린 대학의 투명성 제고
그리고 대학의 구조 조정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학이 좀 더 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그 외에 사회적 참여들, 또 기업에서도 이런 대학 등록금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전향적으로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 정부도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35% 이상의 재정들을 단계적으로 투입해서 이제 2017년도까지는 50%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단계적 절차가 이루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단지 보이는 수준의 퍼주기식의 그런 반값 등록금이 아니라 단계적인 국가 장학 사업들을 확대해 나가고, 또한 그것들이 실질적인 저소득층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새누리당은 앞서 말씀드린 35%의 국가재정 투입, 그리고 15%의 대학 자구 노력, 그리고 더불어서 기업들의 많은 참여들을 통해서 더 많은 실질적인 혜택들을 우리 대학생들에게, 또 우리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들을 함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월 적립금 문제는 말씀 안 하셨는데 그것까지 좀 더 말씀해 주시죠. 시간이 아직 좀 남았는데. 2월 적립금 문제요. 2월 적립금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대학의 구조조정 문제와 병행해서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상으로 개별 주제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이어서 세 분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약속하는 공약을 듣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은 2분 내로 발언해 주시고요. 질문은 30초 이내로 하시고 이에 대한 답변은 다시 2분 이내로 해 주십시오. 발언 순서에 따라 통합진보당 이상규 후보께서 공약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먼저 이 통합진보당이 함께하고 있는 야권연대는 정책 협약을 통해서 한국 사회 전반적인 변화와 혁신의 그 비전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초해서 이것을 관악에서 어떻게 실현시켜 나갈지를 접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 문제인데요. 현재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확대 실시하자는 것과 초등학교의 학급당 인원수를 현재 28명에서 20명으로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학교 폭력 문제가 워낙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는 학교 내에서 인성교육, 그리고 학생과 교사 간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부 다 할 수는 없지만 먼저 초등학교부터라도 학급당 인원수를 좀 줄여서 인성교육을 해 나가게 되면 학교 폭력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 고등학교까지는 현재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는데 의무교육은 마땅히 무상교육으로 돼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내고 있는 그 학교 육성회비라거나 이런 이제 잡부금이 없는 그런 무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테마형 보건지소의 그 동별 설립인데요. 지금 이제 관악에는 뭐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이 있다고는 하지만 서민복지가 상당히 열악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아토피 자녀, 노인, 장애인 또는 여성에 맞는 맞춤형 보건지소를 동별로 설립함으로써 가까운 곳에서 공공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이 동별로 이것을 설치를 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혜택과 그 지역 주민을 우선 채용함으로써 일자리도 만들고 공공의료 서비스도 확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벌들의 골목 상권 진출을 방지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요. 그다음에 10인 미만 업체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림천 홍수 피해 방지를 막고 생태과천으로 복원하겠습니다. 오신환 후보께서는 질문을 하시되 질문이 끝나면 이상규 후보는 바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후보님께서는 사실 이 지역에 오신 지 이제 2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당의 공약이 아닌 지역 공약의 경우가 또 직접 고민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볼 기회가 적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앞서 이정희 후보께서 만들어 놓은 그 공약에 대한 부분들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닌지, 실질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그 공약들을 만들어내신 것인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공약 사업 중에 조원동 시장에 대한 지붕 설치가 있는데 조원동에 2개 시장이 있습니다. 어느 시장을 얘기하는 것인지 또 설치를 어떻게 하시고자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질문을 이제 하여튼 좋은 질문 해 주셨는데, 저는 이곳 관악에 그 야권 연대가
파기될 위험에 처하면서 한명숙 대표와 이정희 대표 두 분의 추천과 합의에 의해서 긴급 투입되었습니다. 구원투수로서 관악을에서 야권연대를 잘 성사시켜서 MB정권 심판하라는 그런 국민의 명령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재래시장 문제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겁니다. 지역에서 오래 활동을 했다고들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제가 삼성동 시장을 가봐도 그렇고 신원시장을 가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조은동 시장을 가봐도 그렇고 전부 다 그 상인분들은 전부 다 울상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전반적인 이제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고 다들 이제 어려움에 처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벌기업 SSM이 골목 상권까지 진출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좀 제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전통시장 자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동 배달 서비스라거나 주차장이나 화장실 같은 각종 편의시설을 현대화하는 것이 또한 필요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담아서 이거는 이제 서울시 그리고 특히나 이제 관악구청과 긴밀한 협의하에서 이것을 이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의 사업들을 관악을 쪽뿐만이 아니라 관악구 전체의 모든 시장에 확대를 함으로써 이 상가 상인들이 활짝 웃으면서 장사할 수 있는 그런 관악 복지 공동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김희철 후보 질문해 주세요. 지금 이상규 후보께서 여러 가지로 이제 긍정적인 이제 답변도 했습니다만 이제 얼마 전에 저와 그 모 라디오 토론에서 출근길에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관악의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신림선 경전철을 추진하겠다는 저에게 아무리 봐도 새누리당의 개발 공약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말로 주민 수건 사업 공약을 단순 개발 공약으로 이제 PR을 시켰는데 계속해서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신림선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 반대를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네요. 예. 그 신림선 경전철 사업은 이 지금 이제 서울대 입구에서부터 그 신림 사거리나 봉천 사거리 그 일대 이제 극심한 교통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이제 여러 가지 방안 속에서 나온 안이고 지금 현재 이 계획안은 확정이 돼서 일부 예산까지도 이제 도입이 되었죠. 이 과정에서 이제 김희철 후보가 이제 몇 가지 또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상당히 잘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겁니다. 이 경전철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이것을 토목 개발 중심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고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하고, 여기에 따르는 이제 민자 투입 속에서 이것을 이 민자 기업에 황금알을 낳는 그런 거위로 그냥 거저 갖다 주는 방식으로 하느냐. 즉, 그 요금 책정의 문제에 있어서도, 공공요금 그 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과도한 이제 수익을 책정한다거나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신림선 경전철 문제는, 박원순 시장이 들어온 다음에 지금 서울시에서도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뜻을 모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조도 필요하죠. 야권 단일 후보 저 이상규는 지난 박원순 그 시장 그 당선에 유세본부장으로서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를 하는데 여러 가지로 적임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새누리당 후보나 또는 무소속 후보가 가질 수 없는 이런 장점을 잘 살려서 지역 수건 사업에도 주민들과 함께 뜻을 잘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 공약을 말씀해 주세요. 예, 이제 관악은 좀 변화해야 합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발전을 이뤄내야 하는데 언제까지 이런 정체된 모습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까? 저 오신환은 관악의 많은 현안 사업들을 차근차근히 짚어내면서 새롭게 변화하는 관악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특히 이제 교육, 그리고 교통, 일자리 창출을 통한 노복지, 그리고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10대 맞춤 정책들을 통해서 삶의 질 향상들을 높이기 위한 저는 서울시의원을 역임하는 과정에 2007년도 도시철도 10개년 계획 경전철 발표할 당시에 7개 노선 중 서울 신림선을 가장 우선 착공하는 조건으로 유치한 장본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미 역사가 설계되어 갔고 그리고 이제 착공을 앞둔 상태에서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본다는 것은 좀 잘못된 인식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흔히들 그 용인 경전철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용인 경전철은 최소 운영 수입을 보장해 주는 것이지만 이 신림선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민간에서 투자해서 민간이 적자가 나더라도 그것을 본인이 떠안는 방식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 관악 주민들에게 소외 지역이 아닌 교통 편리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또한 난곡 지하경전철 이것은 도시철도 10개년 계획에 변경할 그 시기에 맞춰서 그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이 자랑인 관악구를 만들겠습니다. 교육환경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우수교사 유치를 위한 인사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법고시 존치를 위한 고시촌 활성화, 그리고 조원동 역세권 개발, 그리고 저류조 배수 펌프장 설치 등을 통한 도림천 수해 방지 대책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관악의 변화 발전 만들어내겠습니다. 발언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김희철 후보 질문해 주세요. 질문이 끝나면 오신환 후보는 바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오신환 후보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이 신림선 경전철 사업은 제가 구청장 시절에 이미 그 민자 유치로서 서울시와 협의한 사항이고 이번에 그 20억이 편성이 된 것은 제가 이제 국토해양위의 위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 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박원순 시장과도 협의를 해서 이와 같이 신림 경전철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러한 그 하나의 그 착공을 하게 되는 데는 이유 여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신환 후보께 한 가지만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공약 중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월세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공약으로 30대, 40대에게 저소득층 전세자금 이자 부담 경감을 그 약속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정책위 위원장을 발언을 종료해 주십시오. 했을 때 이 전월세 계약이라든가 갱신정권 이런 문제에 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발언 시간이 넘어가 버려서 계속 질문을 해가지고 어떻게 답변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앞서 그 경전철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경전철은 그 김희철 후보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진행돼 왔던 사업이고요. 그 과정에서 김희철 의원님 지난 국토해양위에서 20억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노력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관악은 54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신림선 지하철 2호선 신림, 봉천, 서울대구역, 낙성대역 4개의 역만이 존재하는 그런 교통 소외 지역입니다. 강남구는 24개 역이 있습니다. 이제 관악이 경전철이 달리는 관악을 만들기 위해서 박원순 시장은 그런 부정적인 인식을 떨쳐내고 이제 관악 주민들을 위해서 새로운 신교통수단인 경전철을 통해서 우리 역세권이 만들어지고 지역 상권이 살아나고 그리고 교통이 편리한 그런 관악이 모습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시철도 10개년 계획 그 발표할 당시 우리 관악 주민들의 3만 명 서명을 통해서 제가 오세훈 시장과 함께 이 경전철 신림선을 유치한 장본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연내 착공을 이뤄낼 수 있도록 제가 국회의원이 당선되면 제가 준비한 과정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속속히 알고 있기 때문에 경전철 신림선 우리 관악 주민들의 수건 사업 반드시 만들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상규 후보 질문해 주세요. 예, 그 오신환 후보 공약 중에서 이제 대형 유통업체의 중소도시 진입 규제 이런 대목들이 있습니다. 좀 뭐 좋다고는 보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FTA 협정 때문에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사실 지금 상가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것이 FTA로 상당히 제한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FTA는 또 찬성을 한단 말이죠. 이 상호 모순되는 이러한 공약을 이건 이제 남발이라고 볼 수 없는데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건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FTA 문제는 지금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이미 한미 FTA가 체결이 되고 이미 시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 그와 달리 이제 지역의 상권들을 보호해내고 그리고 지역 상권 중소상인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위한 많은 정부의 노력들과 조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말씀하신 그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그 SSM 진입 금지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지금 새누리당에서도 정부 정책으로서 지금 당의 공약으로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요. 이런 측면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와 그리고 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호 조치 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FTA 문제는 사실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좋은 점도 있고 물론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부정적인 측면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고 또 수출을 통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해 나감으로 인해서 지금 말씀하신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조치 충분히 만들어 가면서 그리고 대한민국이 더 선진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절차로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어떤 거냐면요. 그렇게 말씀하신 FTA가 통과가 돼서 진행이 되면 세 번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 중소상인에 대한 보호가 안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없는 거예요. 질문을 한 번 하셨으면 더 이상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공약을 듣는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번에는 무소속 김희철 후보 공약을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 이번 19대 국회의원 선거 이제 관악을 후보로서 이제 관악구청장 8년 또 국회의원 4년을 하면서 국회의원 4년 동안에는 이제 민주당의 정조 1위원장, 3위원장 그리고 부대표 또 그 정책위 부의장까지도 이제 최근에 이렇게 맡아왔기 때문에 민주당의 정책은 거의 제 손을 거쳐서 이렇게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중에서 그 핵심 사항에 대해서만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이제 제가 국회 정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기재부의 엄청난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비를 반영해서 올 하반기에 사업이 이제 추진될 예정인 신림선 경전철 사업은 이번에 연내 착공을 해서 김희철이가 처음에 구청장 시절에 도입을 해서 이 마무리 짓는 마무리를 지어서 여기에 대한 난곡선 경전철 사업까지도 주민과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가서는 이제 지금 매년 그 범람하는 도림천 그 수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관악산 조류조 빗물 펌프장, 미성동 고지배수로 등을 실천을 해서 여기에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서울시장이나 국토부 장관과 협의를 거쳤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현재 이 경제 민주화를 통해서 지금 이러한 그 부자 증세를 통해서 우리 그 보편적 복지의 그 재원으로 만들고 그리고 부자 감세를 그 처리를 해서 이러한 참 조세 형평성을 가져와서 경제 민주화를 이루어 나가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여, 반값 등록금, 일자리 복지, 주거복지를 향해 99%의 우리 서민들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는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남부순환도로 신림사거리와 난곡사거리, 구로전화각 주변의 용도지역을 상향해서 관악구의 그 발전의 하나의 기점으로 여기서 삼겠습니다. 앞으로 발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에 대하여 이상규 후보 질문해 주시고 질문이 끝나면 김희철 후보는 바로 답변하시겠습니다. 그 김희철 후보님 이 공약은 사실은 이게 좀 뭐 구청장 내지는 이제 구의원이 해야 될 사업을 전부 다 이제 열거해 놔서 마치 이제 민원해결사 같은 이런 이제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그간의 관악구청장으로서 8년, 국회의원으로서 4년간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신 건지
그 남곡선 GRT만 해도 폐기가 돼서 경찰청도 어려운데도 다시 또 공약을 내세운 것도 그렇고요. 질문을 그 요약해 의견을 좀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좋은 말씀, 부분적으로는 이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난곡선 이제 그 GRT 이 문제는 제가 이제 구청장 때부터 거의 한 2, 3년간을 쭉 이 계속 사업으로 이제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만은 당시에 그 서울시장이 이것을 바로 지하 경전철로 바꿨습니다. 현재 이 경전철 사업은 여의도 그 색강에서 보라매 공원을 거쳐가지고 이제 서울대학까지 오고, 그리고 거기에서 보라매 공원에서 참 그 난양초등학교까지 이렇게 가는 이런 것으로 이제 했었는데, 그 당시 때에는 난양초등학교에서 바로 그냥 신대방역까지만 가는 것을 이렇게 단선으로 했었습니다만, 이번에 이 경전철 사업은 바로 난양초등학교에서 이 보라매 공원을 거쳐서 여의도 색강까지 가기 때문에 이러한 그 사업성이라든가 주민들의 이용면에 훨씬 더 이 도움을 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드린 그 공약에 대해서는 참 구청장 또 국회의원 4년을 거치면서 우리 주민들의 수견 사업을 모두 모아가지고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추진하느냐, 그렇게 해서 우리 관악의 새로운 획기적인 이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신환 후보 질문해 주세요. 사실 지역 주민들은 그 정치인들의 공약 남발로 인해서 이제 많은 실망과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후보님께서는 18대 국회의원 그 매니페스토 공약이익 분석 자료를 보면 그 지역 공약 중 11건 중에서 폐기된 것이 4건이고 보류가 1건, 또 정상적으로 추진되거나 완료된 건수는 단 1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공약들을 내놓으셨는데 과연 그것들은 실현 가능한 것인지 그 사법고시 부활 공약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거의 뭐 공약이 이제 추진된 것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추진이 되었고, 여기서 이제 애니메이션이 타운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그때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이 정도만 그 추진이 안 됐지 대부분의 추진이 됐다는 것을 오신환 후보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법고시는 그 당시 때만 하더라도 이러한 4월 그 사법 시험을 폐지를 하고 2009년도 이제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는 변호사 시험법을 통과해서 제가 이제 찬성을 했습니다. 왜 찬성을 했느냐면 로스쿨 제도는 사법 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로서 가능성이 그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시촌 역시 로스쿨과 관련해서 학원들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만은, 사실상 로스쿨 도입 3년이 지난 지금 로스쿨 제도는 가난한 천재들에 대한 사망 선고를 할 정도로 이 로스쿨에 입학의 경쟁이 하자가 있고, 특히 학사 지금 학위가 없으면은 법조인이 될 수 없는 이러한 폐쇄성이 큰 체제임이 드러났고, 고시촌 역시 활성화는커녕 지금 침체를 면치 못해가지고 지금 참 대학동에는 어려운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더 늦기 전에 사법시험 제도 부활을 통해서 부활을 하고 2017년도까지 이 사법시험 제도를 폐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사법시험 제도를 부활을 하고 또 로스쿨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투 트랙으로 사법시험과 그리고 로스쿨이 같이 존재해서 우리 대학동의 고시촌 활성화를 하는데 이익을 담당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각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을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후보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진행하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5분 동안 상대 후보를 번갈아 지명해서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토론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반드시 상대 후보에게 최소한의 답변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시간이 5분이라는 점에 유의해 주시고요. 먼저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 주도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신환 후보 시작해 주시죠. 예, 지난 야권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은 또 지역 주민들은
많은 실망감과 정치에 대한 염증을 느꼈습니다. 여론 조작 파문과 함께 이정희 후보는 사퇴를 하고 또 옆에 계신 김희철 후보는 탈당을 한 후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사실 한동안 전국적으로 우리 관악을 지역이 한 이슈의 지역이 되었는데 이제 관악은 이념 정치와 그 싸움 정치 그리고 구태 정치를 벗어나서 진정 주민들의 삶 속에 속속히 들어갈 수 있는 그 생활 정치와 또 우리 관악의 발전을 견인해낼 수 있는 그런 일꾼을 뽑는 그런 선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젊은 일꾼 그리고 서울시의원을 하면서 우리 관악의 현안 사업들에 대한 고민과 또 지난 구청장 출마하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고민했던 그런 문제들을 제가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점에서 젊은 일꾼, 깨끗한 젊음으로 저는 관악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 야권연대 관련해서 김희철 후보님께 여쭤보겠는데 사실 여러 가지 그 과정들은 뭐 지역 주민들이 잘 아시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탈당한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연유에 의해서 지금 탈당까지 하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께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신환 후보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저의 마음속에 간직했던 이러한 것을 주민 여러분께 호소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야권 단일 후보 그 경선 과정에서 여론 조사 그 조작이라는 이 부정선거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그 상대 후보와 이 김희철이가 이 경선을 했습니다만 이 경선 과정에서 부정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는 시한을 이제 넘길 수가 없어서 이 민주당을 그 탈당을 하고 그리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야만이 우리 주민들에게 이 억울한 사정을 얘기를 하고 왜 김희철이가 민주당을 탈당을 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했는가 이러한 것을 하소연하기 위해서 좀 저는 짧게만 좀 출마를 그 결심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그 여론조사 조작 사건이라는 엄청난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제가 다시 그 김희철 후보께 그럼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지금 국민들은 이러한 야권 단일화 과정에서 야권이 진정 단일화가 된 것이냐라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단일화하는 과정에 두 후보는 지금 한 분은 탈당했고 한 분은 사퇴했고 그러고 갑자기 아까 말씀하신 이상규 후보는 무슨 당의 명령을 받고 또 국민의 부름을 받고 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관악 주민들이 이 지역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진정 야권 단일 후보냐라는 점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갖고 있는데 이런 국민들에게 대한 많은 실망과 염증 또 그리고 정치에 대한 불신들을 주게 된 이 야권 단일화 과정이 결과적으로 태생적으로 한계를 갖고 있는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정책이나 이념이나 사상이 다른 두 개 정당이 하나의 정당을 이기기 위해서 두 개 정당이 야합함으로 인해서 결과는 불보듯 뻔한 그런 과정이 벌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진정 우리 관악을 해서 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진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희철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저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야권 단일화는 이미 물 건너 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정희 후보와의 김희철이가 이 경선을 했는데 이상규 후보는 거기에 경선도 참여하지도 않았고 이정희 후보가 이 여론조사 조작 사건으로 이 사퇴를 했으면은 이 자리를 공석으로 남겨놓고 이 김희철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만 듣고요. 그 이상규 후보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두에 이곳에 왜 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지금 이상규 후보께서는 본인의 이제 한 표가 아쉬운데 본인의 이름에 자기가 직접 투표를 못하는 그런 이 관악구 주민이 아닙니다. 이런 측면에서 과연 이 지역의 대표성을 갖는 국회의원으로서 그것이 합당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보시죠. 예, 아주 안타깝군요. 제가 관악 주민인데도 불구하고 관악 주민이 아니라고 하는 허위사실을 말씀해서 그거는 좀 시정을 제가 좀 요청을 드리고요.
야권 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국민 여러분도 그리고 관악 주민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정해진 제가 말씀은 관악 주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판단을, 아니라 자, 저는 후보자들께서는 잘 부탁드립니다. 그만 마무리를 관악 주민이 해주시고요.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에 오신환 투표를 후보-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죠. 오신환 후보께서는 발언 자제해 주시고, 예, 이어서 무소속 김희철 후보 주도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희철 후보 시작해 주시죠. 오신환 후보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그 출자총액 제한 제도를 이제 재도입을 해가지고 그 대기업 일간 몰아주기 금지 등 재벌 계획을 통한 경제 민주화 공약을 했습니다. 오 후보께서는 신자유주의 도입 이후 30여 년간 99% 서민의 노력을 가져간 1%의 재벌 개혁에 대해서는 공약이 지금 좀 미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재벌에 대해서 경제력 집중을 방치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오 후보님의 견해를 좀 가볍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 정부가 지속적으로 유지했던 그 고환율 정책으로 인해서 이것이 지역 서민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그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출자총액 제한 제도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서 경제 민주화에 대한 부분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회사에게 일감을 몰아주면서 그 아들에게까지 모든 볼펜 하나까지 그 기업에서 만들게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정서와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 또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 속에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통합해내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정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김희철 후보 진행 계속 안 하시겠습니까? 예, 저 답변했습니다. 예, 더 질문. 예, 주도로 진행할 지금 5분 동안 토론을 하시기 때문에 3분이 남아 있으시기 때문에 더 토론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누구한테 지금 아무나 이게 돌아가면서 그러면 번갈아 가서 제가 저 하시면 이상규 됩니다. 후보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후보께서는 이제 주소지가 관양이 아닌 은평이기라는 때문에 언론 보도에서 자신이 출마한 선거구에서 투표하지 못하는 국회의원 후보라는 이제 보도 내용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사실입니까? 저는 확실히 몰라서 그러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투표는 관악에서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후보 등록을 하고 나서 관악 주민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주소를 이전을 해서 지금 숙소를 정해서 지금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악으로 주소를 옮겼습니까? 예, 지금 제가 숙소도 마련했고요. 거기서 지금 지역 주민과 함께. 근데 이제 지금 있습니다. 언론에는 본인에게 투표하지 못하는 국회의원 후보라는 이런 그 보도 내용이 지금 나왔는데 이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를 위해서 제가 한 표를 더 행사하면 물론 좋겠지만, 제가 기존에 활동했던 은평에서 역시 그곳에 야권 단일 후보로 출마한 후보에게 또 한 표를 행사하는 것도 아주 의미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일단 주소는 일이 안 옮겼죠. 제가 아직 답변이 안 끝났습니다. 관악 주민들은 제가 와서 많이 느껴본 것이 상당히 그 야권 연대에 대한 열망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정희 대표에 대한 지지와 또 사태에 대한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제가 행사를 한 표보다 더 많은 표를 저에게 그 지지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관악이야말로 그 정치의식이 높고 주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로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선거운동을 임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주소가 관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번 그 선거에서 본인에게 그 투표하지 못하는 국회의원 후보라는 이러한 그 보도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이 그러면 주소가 관악으로 안 옮겼기 때문에 지금 우리 주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그럼 신문이 제가 여러 번 못했습니까? 얘기했는데도 잘 못 알아들으시네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후보 등록 마감일까지 주소가 이전되어야만 그 해당 주소지에서 투표를 할 수가 있죠. 근데 등록일까지는 그걸 못했다는 겁니다. 네. 다만 등록하고 나서
제가 관악 주민들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당연히 이전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서운동에서 그 인근 주민들과 함께 아침 저녁으로 만나면서 선거 운동을 그러니까, 지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투표에서는 관악구에서 투표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투표는 이제, 관악에서 못 하는 겁니다. 이제 이 후보는 이제 매년 이제 그 은평구에서 참 아깝게도 이제 떨어진 적이 이제 몇 번 있는데 국회의원 선거에 그 나와가지고 은평 국민에게 한마디 양해도 없이 연고도 없이 지금 투표도 우리 관악구에서 모든 우리 주민이 아닙니다. 이거는 없는 진짜 우리 관악에서 연고도 없고 정의전 발언 한 일도 없는 그 관악에 낙하산처럼 내려온 것은 문제라고 보는데 김희철 후보께서는 말씀을 야권연대의 공유해 주십시오. 문제를 자꾸 이 얘기하는 것은 이 관악 국민을 우롱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김희철 후보께서는 발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신보당 이상규 후보 주도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상규 후보 시작해 주시죠. 저는 어떤 두 후보, 특히 이제 김희철 후보에게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토론의 규칙을 좀 잘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흥분하지 마시고 좀 정책 토론 그리고 지금 한국 사회에 처해 있는 정치적인 난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경쟁하는 후보이지만 서로 머리를 맞대고 좀 이렇게 건설적으로 논의하는 이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 양극화가 심화된 데 대해서 상당히 그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번에 민간인 불법 사찰까지 터져 나와서 지금 그야말로 전국이 출렁거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때야말로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국민의 대표가 나라 살림 그리고 나라 정치를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 통합진보당은 민주통합당과 전국적 차원에서 야권연대를 실현했습니다. 이 야권연대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정희 대표는 가슴 아프고 눈물 서린 그런 사태까지 하면서 자기 희생을 한 것입니다. 결국은 진보당과 민주당은 서로 싸우지 않는 정치, 서로 화합하는 정치, 서로 단결하는 정치를 헌정사상 처음으로 실현을 해 나갔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점에서 이번 야권 연대가 이번 관악에서도 꽃피어 나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후보하고 오늘 토론의 자리도 그렇게 우리가 정당이 다르더라도 인정할 것을 인정하고 관악 주민들의 현명한 선택을 바라는 이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먼저 오신환 그 후보에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만이 하늘을 치솟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제 새누리당마저도 그 꼬리 자르기를 하면서 차별화 정책으로까지 나가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한나라당이 빨간색으로 이 새누리 이렇게 이름을 바꿨다고 해서 그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하신 공약도 이제 그런 것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와 함께 책임지는 모습이 오히려 의리를 지키는 것이 아닌지. 근데 자꾸 거기서부터 이렇게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도의를 국민들에게 가장 이렇게 깎아내리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이상규 후보님, 정책 토론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지역의 주민을 대표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역의 주민으로서, 그리고 이 지역에 어떤 애정을 갖고 이 지역 주민들과 어떻게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건지에 대한 검증하는 과정이 당연히 정책 토론 중에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모든 정부는 공과가 다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 이명박 정부가 좀 더 서민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이런 경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 부분들은 분명히 잘못한 부분들을 인정하고 국민들께 사죄하면서 새누리당이 이제는 좀 더 국민들한테 더 다가가는 모습으로, 또 정책적으로도 서민들 중심의,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더 따뜻한 정치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의 변화는 진정성을 갖고 가는 변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과거 MB 정부와 단절을 통해서 새누리당이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정당이 국민들의 신뢰를 벗어나는 그런 정당은 존립할 근거가 없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당이 변화하고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는 것은 진정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김희철 후보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희철 후보가 지역에서 이제 열심히 활동하신 거에 대해서는 뭐 인정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인정을 하고 있다고는 얘기를 저도 이제 많이 들어왔고요. 근데 문제는 사업을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사실 마무리가 안 됐다고 하는 것이 여러 주민들의 의견이자 심지어 새누리당에서까지도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마무리를 할 수 있는지 벌레만 놓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만큼 확실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현재 이 난곡로 2차선 그게 지금 4차선이었는데 이것을 6차선으로 만드는 것은 13년 만에 이것이 완성을 했습니다. 또한 신림선 경전철 사업도 이게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겁니다. 정해진 그래서 발언 시간이 앞으로 이러한 그 사업들은 계속해서 계속 제 사업으로 토론은 다 끝났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주십시오. 예. 세 분 후보의 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중에 미처 하지 못한 말씀이 있으시면 마무리 발언을 통해 해주시고요. 시간은 1분입니다. 1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무소속 김희철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저는 이번 야권 단일 후보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여론조사 이 조작 사건, 이 부정 사건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민주통합당을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탈당과 무소속 출마는 야권 단일 후보 경선 과정에 불복한 것이 아니라 여론조사 조작 그 사건을 묵과할 수 없고 도저히 굴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관악주민의 현명한 선택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이번 4.11 총선은 단순히 야권 단일 후보라고 해서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MB 정권을 심판하고 그 획기적인 관악 발전을 시키는데 역할을 할 수 있는 검증된 인물, 이 기호 6번 김희철을 뽑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통합진보당 이상규 후보 발언해 주세요. 예, 사랑하는 관악주민 여러분, 토론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많은 주민들이 관악의 변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관악엔 좋은 산도 있고 큰 대학도 있지만 지역 발전과 서민의 복지는 아무래도 열악한 상태에 있는 거죠. 관악을 획기적으로 바꿀 대담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 답은 젊고 패기 있는 야권 단일 후보의 당선입니다. 동네 구석구석 발로 뛰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귀로 기울이겠습니다. 그 목소리를 정책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구청장 긴밀하게 협의해서 대담하게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새누리당은 물론 무소속으로는 이 관악의 발전 전략을 만들 수도 없고 실행할 수도 없습니다. 정권교체의 주역이자 민주당과 진보당의 전폭적인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인물, 투표용지 두 번째 칸에 있는 야권 단일 후보 이상규가 해내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어부지리를 막을 전략적 선택을 해주십시오. 관악주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 발언해 주세요. 예, 존경하는 관악 구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념 정치, 싸움 정치, 구태 정치를 버리고 진정 주민들의 삶 속에 속속히 스며드는 생활 정치로, 그리고 낙후된 우리 관악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참일꾼의 민생 정치가 승리해야 합니다. 24년 동안 국회의원의 정당이 바뀌지 않은 이 지역에서 이제 우리 관악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해야 합니다. 갈등과 분열, 그리고 말바꾸기 세력이 아닌, 진정 일 안 하는 국회의원이 아닌, 진정 관악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젊은 일꾼, 젊은 정치인 오신환과 함께 승리해 주십시오. 저 오신환은 관악에서 당곡 초, 중, 고등학교를 졸업하며 여러분과 함께 해왔습니다. 100% 관악인 오신환, 관악의 새로운 희망,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예,
세 분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열띤 토론과 세 후보자의 붉은 넥타이를 통해서 세 분의 관악구에 대한 열정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유권자들에게 오늘 토론회에서 들으신 후보자들의 공약이나 정견을 비교하여 투표할 후보자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여주신 세 분 후보께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관악구 을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토론을 지켜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